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주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파트 마련했더니 아쉬운 소리하는 예비 시모와 남친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신혼집 마련부터였어요. 희철이가 모은 돈은 3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요즘 서울바닥에서 3천만 원으로 구할 수 있는 전셋집이 어디 있나요? 월세 보증금 수준이죠. 희철이는 미안해하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쿠키야, 내가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서 정말 면목이 없다. 우리 엄마가 가진 돈 털어서라도 어떻게든 해보겠다는데 내가 말렸어. 엄마 노후자금 건드릴 순 없잖아. 자기야, 됐어. 어머니 노후자금까지 빼서 시작하고 싶지 않아. 우리 아빠가 결혼 선물로 집은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걱정 마. 대신 자기가 나중에 성공해서 효도하면 되지. 저는 쿨하게 말했고 아버지 도움을 받아 서울 외곽에 있는 신축 아파트 30평대를 분양받았어요. 서울 중심부는 아니지만 지하철역이 바로 앞이고 공원도 끼고 있어서 신혼부부 살기엔 딱 좋은 곳이었죠. 대출 하나 없이 제 명의로 된 온전한 자가였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희철이와 예비시 모인 박 여사님을 모시고 집을 보여드리러 갔어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였어요. 저는 당연히 고맙다거나 집 좋다는 말을 기대했죠. 그런데 박 여사님의 첫마디는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아이고 숨차라. 얘, 여기 오는데 지하철을 몇 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거니? 세상에, 우리 희철이 출퇴근하다가 길바닥에 시간 다 버리겠다. 어머니, 여기 급행열차 서는 역이라 강남까지 40분이면 가요. 서울 시내 웬만한 곳보다 빨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기도 좋고 신축이라 깨끗하잖아요. 공기 좋은 건 시골 가서 찾으면 되는 거고. 내 말은 내 귀한 아들 몸 상한다는 거지. 희철이 제가 기관지가 약해서 먼지 많은 지하철 오래 타면 안 되는데. 그리고 국회 너네 아버지 남대문에서 크게 장사하신다면서? 네, 그릇 도매하시죠? 그게 왜요? 아니, 사돈 어른은 현금도 많이 굴리실 텐데 딸 신혼집 해주시는 김에 좀 통 크게 쓰시지. 강남이나 적어도 잠실 쪽 전세라도 얻어주시면 얼마나 좋니? 거기는 학군도 좋아서 나중에 애 낳고 키우기도 좋고. 내 친구 아들은 처가에서 압구정동 아파트를 해왔다더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3천만 원 들고 오는 아들 장가 보내면서 10억 가까이 하는 아파트를 해온 며느리 앞에서 할 소리인가요? 희철이 눈치를 보니 이 남자는 엄마 눈치만 보며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웃음기를 싹 꺼두고 또박또박 대꾸했어요. 어머니, 지금 희철 씨가 가져오는 돈 3천만 원이에요. 그 돈으로는 서울 반지하 전세도 힘들어요. 이 집 저희 아빠가 평생 새벽부터 나가서 그릇 날라 버신 돈으로 사주신 거예요. 희철 씨 혼수 하나 없이 못 만들어 오는데 감사는 못할 망정 불평이라뇨? 그리고 압구정동 아파트 해온 그 친구분 며느리는 남편이 전문직이거나 그만큼 능력이 있었겠죠. 어머, 너 말버릇이 그게 뭐니? 어른이 아들 걱정돼서 한마디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요즘 애들은 참 당돌하다니까. 그리고 가난이 죄는 아니잖아. 우리 집 형편 어려운 거 알면서 만난 거 아니니? 가난은 죄가 아니죠. 하지만 호의를 권리인 줄 아는 건 문제라고 생각해요. 희철 씨,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 강남 아니면 출퇴근 못하겠어? 그럼 지금이라도 간둬. 나 혼자 살면 되니까. 아니야, 쿠키야. 왜 그래? 엄마도 그냥 내 걱정돼서 하신 말씀이지. 엄마, 그만하세요. 쿠키는 아버님이 신경 써주신 건데
집 정말 좋아요. 희철이가 쩔쩔매며 말리자 박 여사는 입을 삐죽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안방 붙박이장을 손으로 슥 훑으며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붙박이장이 이게 뭐니? 색깔이 칙칙하다. 들어오기 전에 싹 다 화이트로 필름 시공 다시 해라. 그리고 커튼은 내가 아는 집 있으니까 거기서 하고 비용은 너네가 알아서 하고. 어머니, 여기 인테리어 옵션 다 들어간 새 집이에요. 멀쩡한 걸 왜 뜯어 고쳐요? 그리고 커튼은 제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이미 받은 거 있어요. 신혼집 살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참, 깐깐하기는. 시어미가 골라주면 복 들어온다는 말도 모르니? 알았다, 알았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아주 기가 쎄서 남편 잡아먹겠네. 그날 집을 보고 돌아오는 길. 기분이 찜찜했지만 희철이가 싹싹 빌기에 한번 참기로 했어요. 우리 엄마가 고생만 하고 사셔서 좀 억척스러워서 그래. 네가 이해해줘. 그놈의 고생하고 사셔서라는 말. 효자 코스프레하는 남자들의 단골 멘트죠. 며칠 뒤 상견례 겸 예비시댁 식구들과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바쁘셔서 상견례 날짜를 따로 잡기로 하고 우선 제가 희철이네 식구들에게 인사드리는 자리였죠. 식당은 박 여사가 정했는데 강남에 있는 꽤 비싼 한정식 집이었어요. 계산은 당연히 제가 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메뉴도 제일 비싼 코스로 시키더라고요. 그 자리에 희철이의 누나, 형, 그리고 남동생까지 온 가족이 총출동했어요. 시누이, 아주버니, 시동생까지. 식구 참 많기도 하죠. 먼저 시누이가 제 가방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가방이었는데 사실 그거 제가 첫 월급 탔을 때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거라 아끼는 거였거든요. 올케, 그 가방 진짜예요? 요즘 짝퉁이 워낙 잘 나와서 우리 동네 시장 가니까 A급으로 10만 원이면 사던데. 형님, 이거 백화점에서 산 정품 맞아요. 보증서도 집에 있고요. 형님 들고 계신 그 가방이 오히려 시장에서 많이 본 디자인 같은데요? 어머, 이건 선물 받은 거야. 남친이 해외 출장 갔다가 사온 건데. 뭐 올케네가 장사하는 집이라 그런지 물건 보낸 눈이 있나 보네. 참, 올케네 그릇 가게 한다며. 나 이번에 식기 좀 싹 바꾸려고 하는데. 네, 필요하시면 직원가로 싸게 해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직원가? 에이, 가족끼리 무슨 돈을 받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올케네 창고에 수입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던데? 형님, 혼수는 시댁 어른들께 예의 갖춰서 하는 거지 형님 살림살이 바꿔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장사하는 집일수록 공과사는 확실해야죠. 원가로는 드릴 수 있지만 공짜는 안 돼요. 저희 아빠 원칙이라서요. 시누이의 표정이 확 일그러졌어요. 옆에 있던 시동생이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리며 거들었어요. 이 시동생은 30이 넘도록 직업 없이 PC방이나 전전하는 백수라고 들었어요. 형수님, 매정하시네. 집도 잘 사는데 그깟 그릇 몇 개 가지고. 그건 그렇고 형수님, 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돼요? 뭔데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중고차 진로 일을 좀 배워볼까 하는데 차가 없어서 기동력이 딸리거든요. 형수님 타시던 차 저 주시고 형수님은 결혼하면서 새 차 하나 뽑으시는 거 어때요? 어차피 형수님 차 3년 넘었잖아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제 차는 제가 야근 수당 모아서 산 소중한 첫 차예요. 도련님, 제 차 아직 할부도 안 끝났어요. 그리고 딜러 일을 배우시려면 도련님 능력으로 작은 차라도 마련해서 시작하시는 게 순서 아닐까요? 남의 차로 폼 잡는다고 일이 잘 될 것 같진 않은데요. 와, 형수님 말씀 진짜 섭섭하게 하시네. 형, 형수님 원래 이렇게 빡빡해? 우리 집 무시하는 거야 뭐야? 희철이는 동생 눈치를 보며 저를 툭툭 쳤어요.
쿠키야, 좋게 말해줘. 제철이 이제 막 뭐라도 해보려는 거잖아. 네 차 어차피 좀 좁다고 했잖아. 이참에 바꾸면 희철 씨, 그 입 다물어? 내 차를 누구한테 주든 그건 내 마음이야. 자기가 보태준 거 있어?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그때 점잖게 앉아있던 아주버니가 입을 열었어요. 아주버니는 작은 무역회사에 다닌다고 했는데 평소에도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지만 묘하게 사람을 깔아뭉개는 화법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재수씨, 식구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너무 정색하시네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집안과 집안의 결합 아닙니까? 있는 집에서 좀 베풀고 없는 집은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조화가 이뤄지는 거죠. 재수씨네 아버님도 자수성가하셨다면서요. 그럼 어려운 시절 겪어보셨을 텐데 사돈네 형편 좀 헤아려 주십사 하는 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버님, 말씀 잘하셨네요. 베푸는 건 가진 사람 마음이지 받는 사람이 강요할 권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어렵게 자수성가하셨기 때문에 노력 없이 남의 것 탐내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세요. 농담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듣기엔 전혀 농담 같지 않은데요? 그만해라. 밥상머리에서 이게 무슨 짓들이니? 새며느리 들어온다고 다들 들떠서 한마디씩 한 거 가지고 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따박따박 말대꾸니? 너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든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냐? 어머니, 유세는 제가 아니라 지금 시댁 식구들이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며느리 들어온다고 들뜬 게 아니라 물주 하나 들어왔다고 들뜨신 거 아니에요? 쿠키야, 너 말이 너무 심하잖아. 엄마한테 사과드려. 당장. 희철이가 처음으로 제게 소리를 질렀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서는 저를 노려보는데 그 눈빛에서 그동안 감추었던 열등감이 읽히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녹음 버튼이 켜져 있는 걸 확인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사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없는 말 지어낸 거 있어? 그릇 내놔라, 차 내놔라, 강남 아파트 내놔라. 이게 상식적인 시댁 태도야? 나 오늘 이 자리 식사비 못 내겠으니까 희철 씨가 계산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 부모님 만날 생각하지 마. 이 결혼 다시 생각해야겠으니까. 저는 가방을 챙겨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에서 박 여사가 저 싸가지 없는 년 하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식당을 나와 차에 탔는데 와,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분해서가 아니라 저런 사람들한테 내 인생을 걸 뻔했다는 사실이 소름 끼쳐서요. 바로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나야. 오늘 희철이네 식구들 만났는데 아니야. 자세한 건 집에 가서 말씀드릴게. 아빠 말이 다 맞았어. 사람 속은 돈 보여주면 나온다는 거. 집에 가서 아빠한테 있었던 일을 시시콜콜 다 말씀드렸어요. 아빠는 묵묵히 들으시더니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쿠키야, 잘했다.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 있지? 똥차가 제발로 똥차인 거 인증해줬으니 얼마나 고맙냐. 근데 그놈들 쉽게 떨어져 나갈 놈들이 아니다. 분명히 다시 연락 올 거야. 그때는 아빠가 나설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아빠의 예감은 적중했어요. 다음 날부터 희철이의 카톡과 전화가 빗발쳤어요. 내가 미안해. 가족들이 좀 지나쳤어. 너네 아버님 뵐 면목이 없다. 등등. 저는 며칠 동안 씹다가 결혼식 2주 전쯤 희철이의 전화를 받았어요. 쿠키야, 진짜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으시대. 그리고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으시다고 한 번만 만나달래. 제발 부탁이야. 우리 이대로 끝낼 순 없잖아. 알았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어머니 나오시라고 해.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박 여사는 며칠 전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죽을 상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희철이도 옆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쿠키야, 내가 그날은 좀 과민했다.
늙으니까 주책이지. 미안하다. 내가 다 사과하마. 네, 사과 받을게요. 그럼 할 말이라는 건 뭐예요? 박 여사가 쭈뼛거리며 희철이를 툭 쳤고 희철이는 마른 세수를 한 번 하더니 어렵게 입을 뗐어요. 저기 쿠키야, 사실은 우리 신혼집 문제 말인데 아까 엄마가 했던 말 강남 아파트 그거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줄 수 없을까? 뭐라고요? 지금 사과하러 나와서 또 그 소리예요? 아니, 내 말 들어보렴. 내가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정이 좀 있어서 그래. 네가 아빠한테 잘 좀 말씀드려서 강남에 아파트 하나 매매로 해주시면 안 되겠니? 명의는 우리 희철이랑 공동으로 하고 말이야. 아휴,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희철이 기 좀 살려주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말하는 꼬라지를 보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과하러 온 게 아니라 최후 통첩을 하러 온 거였어요. 사정이 있다? 그 사정이 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아빠가 시켜서 뒷조사를 좀 했었거든요. 사정이요? 무슨 사정이요? 혹시 빚 있으세요? 제 말에 박 여사와 희철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빚이라니? 무슨 소리니? 우리 집 빚 없어. 그냥 아들 위하는 마음이 하는 소리지. 그래요? 그럼 제가 아는 거 말씀드릴까요? 어머니랑 희철 씨 작년에 주식 리딩방인가 뭔가 하다가 크게 물려서 제 이금융권 대출 끌어다 쓰셨죠. 그거 이자 감당 안 돼서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도 압류 들어오기 직전인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박 여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강남 아파트 요구한 진짜 이유. 아들 출퇴근 때문이 아니라 그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아서 빚 막으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공동명의 요구한 것도 그 때문이고. 제 말이 틀려요? 쿠키야, 그걸 어떻게... 희철 씨, 너도 참 대단하다. 나랑 결혼하려는 게 빚 갚으려는 거였어? 우리 아빠 돈이 네 빚 갚아주는 호구돈으로 보여? 야, 너 말을 왜 그렇게 하니? 우리가 못 떼먹겠다고 했니? 잠시 융통 좀 하자는 거지. 너네 집 돈 많잖아. 그깟 아파트 한 채 해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사람을 이렇게 무안을 줘? 응? 사돈 어른은 돈 싸 짊어지고 저승 갈 거라던? 딸 가진 죄인이면 좀 베풀어야지. 딸 가진 죄인이요? 좋아요. 그럼 그 죄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안 그래도 아빠가 두 분 모시고 오라고 하셨거든요. 단판 짓고 싶으시다고. 장인어른이? 어디로 가는데? 따라와요. 도착한 곳은 남대문 시장 깊숙한 곳에 있는 아빠의 대형 물류창고였어요. 겉보기엔 허름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입 명품 그릇들이 천장까지 빼곡하게 쌓여 있는 곳이죠.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직원들이 분주하게 지게차로 물건을 나르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 아빠가 뒷짐을 지고 서 계셨어요. 작업복 차림에 목장갑을 끼고 계셨지만 그 포스는 대기업 회장님 못지 않았죠. 오셨습니까? 사돈 되실 분들.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근데 여긴 제 사무실이자 제 전 재산이라 다름없는 곳이죠. 누추하지만 여기서 얘기합시다. 커피는 자판기 커피밖에 없는데 괜찮으시죠? 아빠는 플라스틱 의자를 권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지셨어요. 긴 말 필요 없고. 이게 뭡니까? 그건 제가 조사한 희철이네 빚 내역서와 그동안 시누이와 시동생이 제게 요구했던 문자 내역들이었어요. 내 딸한테 강남 아파트 내놔라. 혼수해와라. 차 내놔라. 아주 맡겨놓은 돈 찾아가는 사람들처럼 구셨더군요. 거기다 빚 갚으려고 사기 결혼까지 꾸미고.
사기 결혼이라뇨.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 우리 그 희철이가 국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리고 있는 집에서 좀 도와주면 덧납니까? 사장님 이렇게 부자시면서 사위비 좀 갚아주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아빠가 박 여사의 말을 듣고 피식 웃으시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옆에 쌓여있던 박스 하나를 뜯어 그릇 하나를 꺼내 드셨어요. 이 접시 하나가 얼마짜린 줄 아십니까? 30만 원입니다. 여기 쌓인 거 다 합치면 당신네 집구석 10번은 사고도 남아요. 근데 이 돈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아쇼? 나는 내 딸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려고 평생 남한테 고개 숙이고 15란장 아끼며 살았어. 그렇게 모은 돈이야. 근데 뭐 딸 가진 죄인? 주제 파악 못하고 남의 돈 탐내는 건 죄가 아니고. 아빠의 호통에 창고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가난은 죄가 아니야. 나도 빈털터리로 시작했으니까. 근데 염치가 없는 건 지능 문제고 남 등쳐먹는 건 범죄야. 당장 내 딸 앞에서 꺼져. 사장님, 그래도 결혼 날짜까지 잡았는데 파혼이야. 위자료 청구 소송 걸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희철이 자네, 다시는 내 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네? 시장바닥 인맥 다 동원해서 자네 회사에도 이 사실 다 알릴 수 있어. 알았나? 아빠의 서슬퍼런 경고에 희철이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아빠의 창고에서 그난리가 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았어요. 예상대로 희철이와 그 집구석은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았어요. 창고 사건 다음 날.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신우이, 그러니까 희철이 누나였어요. 올케, 나야. 형님, 지금 통화 괜찮지? 누구세요? 아, 전 남친 희철 씨 누나분이시죠? 저 파혼 통보했는데요. 형님 소리 들을 이유 없는데 무슨 일이시죠? 아이, 올케도 참.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잖아. 어제 우리 엄마랑 희철이가 좀 실수한 건 인정해. 근데 어르신이 홧김에 그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사돈어른까지 모시고 가서 그렇게 면박을 주면 어떡해. 우리 엄마 어제 충격받아서 링거 맞고 누워 계셔. 사람 도리상 병문안은 와야 하는 거 아니야? 도리는 사람이 사람한테 지키는 거죠. 저 지금 업무 중이라 바빠요. 그리고 병문안 갈 생각 초도 없으니까 끊습니다. 야, 너 진짜 너무한다. 네가 뭐 그렇게 잘났어? 너네 집 돈 있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야? 우리 철이 강남 파라군 나오고 명문대 나온 애야. 너 같은 장사치 딸이랑 급이 다른데 엄마가 참고 받아준 거라고. 아휴, 본색에 나오는데 1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 대단한 파라군 명문대 아드님이 왜 장사치 딸한테 기생하려고 하셨을까요? 급이 안 맞아서 파혼한다는데 왜 자꾸 전화질이세요? 업무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끊으세요? 전화를 끊고 차단 박아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회사 로비에 익숙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희철이었어요. 손에는 죽집 쇼핑백을 들고 퀭한 눈으로 서 있더라고요. 직장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게 느껴져서 쪽팔려서라도 빨리 치워야겠다 싶어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쿠키야, 죽 좀 사왔어. 너 어제 놀라서 밥도 못 먹었을 것 같아서.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거야? 나 밥 잘 먹고 잠도 잘 잤어. 할 말 없으면 가. 쿠키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엄마가 욕심부린 건 사실인데 나도 중간에서 어쩔 수가 없었어. 알잖아. 나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서 엄마 말 거역 못하는 거. 근데 너네 아버님한테 그렇게 혼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 나
엄마랑 연 끊을 각오도 돼 있어. 너 없으면 안 돼. 연을 끊어? 웃기지 마. 자기 엄마 말 한마디에 강남 아파트 타령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효자에서 불효자가 되겠다고? 그 말 믿을 만큼 나 멍청하지 않아. 그리고 빚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건 내가 투잡을 뛰든 해서 갚을게. 정말이야. 그러니까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하자. 위약금도 아깝잖아. 그때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수 씨, 잠시 시간 좀 내주시죠. 돌아보니 희철이 형, 그러니까 아주버니가 서 있더라고요. 옆에는 형님도 같이 있었고요. 아주버니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표정은 마치 사원 훈계하러 온 부장님처럼 거만하기 짝이 없었어요. 길바닥에서 이러지 말고 근처 카페로 가시죠. 가족끼리 오해는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성적으로 대화합시다. 저는 이 인간들이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끝까지 드러나보자 싶어 카페로 따라갔어요. 아주버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아주 점잖게 입을 열었어요. 재수씨, 어제 사돈어른, 아니 구키씨 아버님께서 좀 격하게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상인분들이라 성격이 급하신 건 이해합니다만 저희 집안 어른들이 꽤나 당황하셨어요. 상인이라 성격이 급하다고요? 말씀 가려서 하시죠? 사기꾼 취급 안 하고 점잖게 내보내신 게 저희 아빠 인격이에요. 말이 좀 샜다면 사과하죠. 요점은 이겁니다. 제 동생 희철이가 실수를 좀 했지만 남자가 살다 보면 투자 실패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건 너무 가혹하죠.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부족한 거 채워주는 거잖아요. 재수시댁은 재력이 있고 우리 집안은 뭐랄까 명예와 학식이 있으니 서로 윈윈 아닙니까? 저는 마시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뿜을 뻔했어요. 명예와 학식? 빚쟁이한테 쫓기는 주제? 아주버님, 명예와 학식이 밥 먹여주나요? 그리고 그 명예라는 게 남의 돈으로 빚 갚는 건가요? 윈윈이 아니라 저희 집 일방적인 희생 같은데요? 옆에 있던 형님이 끼어들었어요. 이 여자가 진짜 여우예요. 평소엔 조용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얄미운 소리만 골라 하거든요. 동서, 아니 쿠키씨. 우리가 가족이 되면 빚 문제도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쿠키씨네 아버님 재력이면 그 정도 빚은 껌값 아니에요? 그걸 굳이 문제 삼아서 파혼까지 간다는 게 좀 야박해 보여서 그래요. 그리고 여자가 한번 파혼 딱지 붙으면 나중에 재혼하기도 힘들어요. 우리 희철이만한 조건 다시 만나기 쉬울 줄 알아요? 와, 이 여자 멘트 하나하나가 주옥 같네요. 가스라이팅 교과서가 있다면 분명 저자가 이 여자일 거예요. 형님, 파혼 딱지요? 저는 호구 딱지 붙는 것보다 100배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야박하다고요? 그럼 형님네가 갚아주세요. 가족이라면서요. 형님 친정도 꽤 사신다고 들었는데 왜 시동생 빚은 안 갚아주세요? 어머, 우린 분가한 식구잖아요. 엄연히 남의 집 살림인데 우리가 왜... 거 보세요. 본인들도 안 하는 걸 왜 저한테 강요하세요? 그리고 희철 씨 조건이 뭐요? 빚 3억의 마마보이? 그게 대단한 조건이에요? 제가 따박따박 말대꾸하자 아주버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 밀었어요. 재수씨, 감정적으로 나오지 말고 이걸 좀 보시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절충 아닙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결혼 진행 합의서라는 말도 안 되는 문서가 들어있었어요. 내용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 와, 기가 차서 손이 떨릴 지경이었어요. 내용은 대충 이랬어요. 1.
신혼집 명의는 공동명의로 변경한다. 단 대출이자는 국희 측이 부담. 2. 시모의 채무 중 일부 1억 원을 결혼지참금 명목으로 변제해준다. 대신 시댁은 국희의 과거 무리한 언행을 용서하고 며느리로 받아들인다. 예단비를 생략하는 대신 시누이와 형님의 혼수, 명품백 및 가전을 국희 측에서 성의 표시로 제공한다.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거 소설이죠? 장르가 코미디인가요?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재수 씨가 이 정도 성의만 보이면 우리 어머니도 노여움 푸시고 다시 예뻐해 주실 겁니다. 쿠키야, 형이 신경 많이 써서 만든 거야. 우리 좋게 해결하자, 응? 나 정말 너 사랑해. 저는 서류를 그 자리에서 반으로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희철이 얼굴에 던져버렸죠. 종이 조각이 희철이 얼굴에 맞고 흩날리는 꼬라지가 아주 장관이었어요. 이 종이 쪼가리 휴지통에 버리기도 아까워요. 아주버님, 이성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셨죠? 제가 이성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이 집안이랑 엮이면 제 인생 마이너스 수익률 100% 확정이네요. 손절이 답입니다. 이 봐요. 어른이 말하는데 태도가 그게 뭡니까? 천한 장사치 집안이라 가정교육을 못 받았나? 천한 건 땀 흘려 번 돈 무시하고 남 등쳐먹으려는 당신들 심보예요. 그리고 아주버님, 그 회사 다니시죠? 대성무역. 제가 알기론 거기 사장님이 저희 아빠랑 호영호재하는 사이거든요. 거래처 접대한다고 법인카드 긁어서 룸살롱 다니신 거 사장님이 하시면 참 좋아하시겠네요. 아주버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실 이건 아빠가 알려준 팁이었어요. 아빠 인맥이 남대문 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형님 친정에서 강남에 작은 빌딩 하나 갖고 계시다면서요. 근데 그거 사실 대출이 90%라 이자 내기도 허덕인다는 소문이 있던데. 시댁에 돈 많은 척하면서 기세우느라 힘드시겠어요. 형님도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희철 씨, 잘 들어. 내일부터 내용증명 날아갈 거야. 위약금,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소송 다 들어갈 거니까 변호사나 선임해. 아, 변호사비 낼 돈은 있나 모르겠네? 카페를 나오는데 뒤에서 희철이가 쿠키야, 쿠키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빠가 사과 한 조각을 건네주셨어요. 얼굴 보니 한바탕 하고 왔나 보네. 걔들이 뭐라더냐? 말도 마세요. 무슨 합의서랍시고 들고 왔는데 빚 갚아주면 며느리로 받아주겠대요.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 벼랑 끝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는데 이놈들은 벼랑 끝에서 남의 돈으로 낙하산 살 생각만 하는 놈들이야. 아빠,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주식으로 날린 빚이라기엔 액수도 그렇고 뭔가 좀 더 급해 보였어요. 단순히 빚독촉이 아니라 뭔가 쫓기는 사람처럼. 그래? 주식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김 실장 시켜서 좀 더 깊게 봐보라고 했다. 내일쯤이면 결과 나올 게다. 일주일 후 아빠의 사무실로 호출을 받고 갔어요.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죠. 아빠 표정이 꽤나 심각했어요. 쿠키야, 이거 봐라. 이거 주식 빚이 아니다. 제가 서류를 열어보니 거기엔 기획부동산 관련 자료들이 수두룩했어요. 기획부동산이요? 그래. 박여사라는 여자. 그리고 네 시누이랑 아주버니까지. 셋이서 합작해서 경기도 야산 맹지를 샀더구나. 개발된다는 소문에 속아서 사채까지 끌어다 쓴 거야. 근데 그게 다 사기였고 땅은 묶여버렸지. 지금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치기 일보 직전인 게다. 세상에, 주식이 아니라 땅 투기였어요? 근데 왜 저한테는 주식이라고? 쪽팔리니까 그렇지.
그리고 더 기막힌 건 희철이 그놈도 거기에 명의를 빌려줬더구나. 네 신혼집 공동명의 요구한 거 그거 담보로 잡아서 사채 막으려고 했던 거야. 안 그랬으면 희철이도 신용불량자 될 판이거든. 아빠, 저 이것들 그냥 못 놔두겠어요. 파혼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아주 박살을 내줘야겠어요. 그래야지. 내 딸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줘야지. 근데 쿠키야, 복수는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차갑게 하는 거다. 내일 놈들이 찾아올 거다. 아마 마지막 발악을 하겠지. 그때 이걸 터뜨려라. 아빠가 건네준 건 USB 하나와 녹음기였어요. 다음날 예상대로 희철이와 시모 박 여사가 저희 회사 로비에 나타났어요. 이번엔 아주 작정을 했는지 바닥에 돗자리까지 깔고 앉아서 시위를 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수군거렸죠. 아이고, 세상 사람들. 우리 며느리가 돈 좀 있다고 시어미를 무시하고 파혼하겠답니다. 멀쩡한 아들 꼬여내서 결혼한다더니 이제 와서 헌신짝처럼 버리는 게 말이나 됩니까? 쿠키야, 나와 봐.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너 정말 이럴 거야? 네, 경찰이죠. 여기 업무방해랑 허위사실 유포 현행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 미수범들도 같이요. 네, 지금 바로 와주세요. 경찰차가 도착하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바닥에 드러누워있던 박 여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 경찰? 네가 시어미를 경찰에 신고해? 천하의 폐륜아 같으니라고. 어머니, 폐륜은 가족을 팔아먹는 게 폐륜이죠. 그리고 경찰은 시작에 불과해요. 제가 준비한 선물이 아주 많거든요. 저는 품에서 아빠가 준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흔들리는 박 여사의 동공을 보며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쇼를 끝낼 시간이었으니까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멎고 회사 로비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정리됐어요. 박 여사는 경찰관이 다가오자마자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아이고 나 죽는다. 며느리가 시어미를 죽이네 하며 할리우드 액션을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요즘 경찰분들 그런 쇼에 안 속죠. 아주머니, 일어나세요.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신고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랑 명예훼손도 포함된다니까 서에 가서 조사받으시죠. 아니, 형사님, 이게 무슨 업무방해입니까? 가족끼리 대화 좀 하러 온 건데. 쿠키야, 너 진짜 너무한다. 우리 엄마 쓰러지시면 네가 책임질 거야? 희철 씨,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야. 그리고 나 이제 네 가족 아니야. 남남끼리 회사 로비에서 소란 피우면 그게 업무방해지 뭐야? CCTV 다 찍혔으니까 가서 영상 보면서 얘기해. 결국 박 여사와 희철이는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졌고 저는 제 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빠, 지금 경찰서로 가는 중이에요. 네, 변호사님이랑 같이 오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장부도요. 경찰서 조사실 분위기는 살벌했어요. 박 여사는 조사관 앞에서도 계속 억울하다, 천륜을 어겼다 떠들어댔지만 제가 변호사님과 함께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하자 입을 싹 다물더군요. 며칠 전 희철이가 저를 찾아와 죽을 건네주었던 날, 제가 몰래 녹음했던 파일이었어요. 엄마가 시킨 거야. 강남 아파트 아니면 빚 못 막는다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 무슨 빚? 사채 쓴 거. 그거 이자만 한 달에 1,000만 원이야. 네 명의로 대출 좀 일으키면 급한 불은 끄잖아.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희철이 얼굴은 흑빛이 됐고 박 여사는 헛기침만 해댔어요. 이거 아주 질이 나쁘네요. 빚 갚으려고 결혼 빙자해서 사기 치려던 겁니까? 이건 단순 민사가 아니라 형사건인데요? 아니에요. 사채라니요. 그냥 친척들끼리 돈 좀 빌린 거지. 우리 아들이
겁이 많아서 헛소리한 거예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아빠와 양복 입은 신사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아빠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무거웠죠. 친척들끼리 돈 빌려? 박 여사님, 대부업체 흥룡캐피탈이 언제부터 당신네 친척이었습니까? 아빠가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툭 던지셨어요. 그 서류 표지에는 빨간 딱지 같은 도장이 찍혀 있었죠. 박 여사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어요. 자, 여기 변호사님이 입혀야 얘기합시다. 경찰 조사는 조사대로 받고 내 딸이랑 엮인 금전 문제랑 정신적 피해 보상은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하죠. 안 그러면 당신들 사기 미수의 공갈 협박으로 내가 콩밥 먹여줄 테니까. 조사실 옆에 마련된 작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거기엔 연락을 받고 불이 나게 달려온 아주버니와 시누이까지 와 있었죠. 아주버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넥타이를 풀어헤친 상태였고 시누이는 명품 가방을 꼭 껴안고 구석에 박혀 있었어요. 사돈어른, 아니 사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채를 쓴 건 맞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자금 용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쿠키 씨한테 피해 준 건 없지 않습니까? 결혼도 안 했고 돈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아주버님, 법 공부 좀 하셨나 봐요. 피해 준 게 없더라. 그럼 이건 뭐죠? 제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아빠가 미리 준비해 주신 거였죠. 혼수 명목으로 예단비 3천만 원 먼저 보내라고 하셨죠. 제가 지난주에 보낸 그 돈 어머니 통장에 꽂히자마자 10분 만에 어디로 이체됐는지 아세요? 바로 그 흥룡 캐피탈 통장으로 들어갔던데요. 무슨... 아주버니는 입을 뻥끗거리며 반박하지 못했어요. 옆에 있던 시누이가 갑자기 소리를 빽 질렀어요. 야, 그 돈 우리가 갚으면 될 거 아니야. 1,000만 원 가지고 유세는? 우리 오빠가 이번에 땅만 풀리면 그까짓 거 껌값이야. 땅이라? 경기도 파주 야산 말하는 건가? 아빠가 웃으며 서류 한 장을 들어보였어요. 기획부동산 사기꾼한테 속아서 평당 10만 원짜리 맹지를 200만 원에 샀더구만. 그것도 제2금융권에 사채까지 끌어다가 5억을 박았어. 개발? 거기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인 지 30년 넘은 곳이야. 죽을 때까지 안 풀려. 그럴 리가 없어요. 김 실장님이 분명히 내년이면 신도시 들어선다고. 어머니, 그 김 실장이라는 사람 지난달에 필리핀으로 도주했어요. 뉴스도 안 보세요? 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만 가봐도 다 나오는 얘긴데? 박 여사는 아이고 내 돈 하며 바닥을 치기 시작했어요. 희철이는 머리를 감싸쥐고 책상에 엎드렸고요. 아주버니는 여전히 현실 부정을 하고 싶은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정보가 잘못된 걸 겁니다. 제가 확인했을 땐 자네 대성무역단이지? 자재 구매팀 과장. 제 직장은 왜? 내가 대성무역 최 회장이랑 어제 저녁 먹었네. 자네 얘기가 나와서 좀 물어봤지. 그랬더니 최 회장이 깜짝 놀라더군. 최근에 자재 납품 단가가 이상하게 올라가서 감사팀 붙이려고 했다던데. 아주버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자네 회사 돈으로 리베이트 받아서 그 땅 이자 냈지. 횡령 액수가 꽤 되던데. 내가 최 회장한테 증거 자료 넘겨줬네. 아마 내일 출근하면 책상 빠져 있을 거야. 사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 잘리면 우리 가족 다 죽습니다. 점잖은 척하던 아주버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아빠 바지가랑이를 잡았어요. 형님도 옆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며 울기 시작했고요. 아버님, 아니 사장님,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해서. 형님, 몰랐다고요? 형님 명의로 된 카드론 대출 내역도 여기 있는데 부부가 쌍으로 사기치고 횡령하고
아주 가지가지 하시네요. 상황이 이쯤 되니 가족들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였죠. 엄마, 내가 말했잖아. 그 땅 사지 말자고. 엄마가 우겨서 산 거잖아. 내 명품백 팔아서 이자 낸 거 내놔. 인연이 미쳤나? 네가 먼저 바람 넣었잖아. 친구가 대박 쳤다고. 우리도 인생 역전해보자고. 형이 알아봤다며. 확실한 정보라며. 나까지 끌어들여서 신용불량자 만들 셈이야? 나 회사 어떻게 다녀? 시끄러워. 네가 쿠키 잡아서 강남 아파트만 해왔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어. 네가 멍청해서 일을 그르친 거 아니야. 서로 멱살을 잡고 욕을 해대는데 개판이 따로 없더군요. 아빠와 저는 팔짱을 끼고 그 꼴을 구경했어요. 다들 그만 좀 하세요. 추하니까. 제 일갈에 좌중이 조용해졌어요. 팩트만 정리해드릴게요. 땅은 휴지 조각이고 사채 빚은 5억이 넘고 아주버님은 횡령으로 깜빵 가실 거고 희철 씨는 사기 결혼 미수로 고소당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낸 3,500만 원 당장 안 내놓으면 지금 바로 민사소송 걸어서 월급 압류 들어갑니다. 쿠키야, 며느라, 우리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그 돈은 우리가 어떻게든 갚음하. 그러니까 소송만은, 그리고 우리 아들들 앞길만은 막지 말아다오. 아줌마,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갚고 싶어도 못 갚으실 텐데요. 흥룡캐피탈, 거기 사장님이 누구신 줄 아세요? 그 대부업체, 남대문 시장에서 내 후배가 아는 곳이야. 내가 어제 자네들 채권 전부 인수했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가 숨을 멈춘 듯 아빠를 쳐다봤죠. 그러니까 이제 자네들 빚쟁이는 저기 깡패들이 아니라 바로 나야. 내가 법대로 원칙대로 이론 한 푼까지 다 받아낼 생각이다. 이자 탕감? 상환유예? 그런 거 없어.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한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똑똑히 보여주지. 채권을 인수하셨다고요? 그래. 이제 선택해. 당장 3,500만 원 내놓고 내 딸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고 각서 쓰고 꺼지던지.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차 앞딱지 붙이고 경매 넘겨버릴까? 자네들 지금 사는 전셋집 그거 보증금 빼면 빚 갚는데 턱도 없더구만. 길바닥에 나 앉고 싶어? 장인어른, 쿠키야, 잘못했어. 내가 미친놈이야.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제발 차 한마는. 나 회사 잘리면 진짜 끝이야. 옳게. 아니 사장님, 저는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저 가방 다 팔아서 돈 갚을게요. 제발요. 아까까지만 해도 빳빳하게 고개 들고 피해준 거 없다던 사람들이 이제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꼴이라니. 아빠가 말씀하신 돈 앞에서 나오는 진짜 속내가 이거였구나 싶더군요. 좋아요. 그럼 지금 당장 각서 쓰세요. 변호사님이 미리 준비해온 공증 서류를 꺼냈어요. 첫째, 저한테 가져간 돈 3,500만 원은 일주일 내로 변제한다. 못 갚을 시 연 20% 이자 가산한다. 둘째,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5천만 원 지급한다. 이건 아주버님 퇴직금 압류 걸어서 받을게요. 셋째, 앞으로 반경 1km 내에 접근 금지. 연락 시 1회당 100만 원 벌금. 5천만 원이요? 제 퇴직금을. 싫으면 말게. 난 그냥 최 회장한테 자네 비리 자료 정식으로 넘기고 형사 고발하라고 하면 되니까. 깜빵 가서 몇 년 살다 나오면 퇴직금이고 뭐고 없을 텐데. 아주버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형님은 옆에서 소리 죽여 울고 있었고요. 박 여사와 희철이는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죠. 서류에 도장을 찍는 소리가 텅 빈 회의실에 쿵쿵 울렸어요.
마치 그들 인생에 찍히는 낙인처럼요. 모든 서류 작성이 끝나고 아빠가 서류를 챙겨 일어나셨어요. 기한은 딱 일주일이다. 그 안에 돈 안 들어오면 바로 집행관 보낼 거야. 그리고 희철이 자네. 희철이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내 딸 사랑했다는 말 입 밖으로도 꺼내지 마라. 넌 그냥 네 빚 갚아줄 물주가 필요했던 거잖아. 사랑을 모욕하지 마. 그건 죄야. 아빠, 진짜 채권 인수하신 거예요? 그 큰 돈을? 제가 차에 타면서 물었어요. 아빠는 껄껄 웃으며 담배 하나를 무셨어요. 5억? 아니 원금은 3억도 안 되더라. 이자가 붙어서 뻥튀기 된 거지. 내가 흥룡이 놈한테 원금만 주고 채권 헐값에 사왔다. 어차피 걔네들도 못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와, 아빠 진짜 장사꾼 맞네. 근데 그거 다 받아내실 수 있겠어요? 쟤네들 빈털터리인데. 돈을 받는 게 목적이냐? 평생 빚 무서운 줄 알고 벌벌 떨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 아주버니란 놈 퇴직금이랑 쟤네 전세보증금 압류 걸면 네 돈이랑 내 원금은 회수된다. 나머지는 뭐 인생 공부시켰다 셈 쳐야지. 아빠가 주신 일주일의 유예기간. 약속한 날짜가 되었지만 당연히 제 통장에는 단돈 10원도 입금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3,500만 원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건 저도 아빠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다 죽어가는 목소리의 아주버니였어요. 재수씨, 아니 쿠키씨, 나 좀 살려줘요. 나 오늘 회사에서 해고 통보 받았어요. 퇴직금도 압류 걸려서 한 푼도 못 건진대요. 우리 애들 학원비는커녕 당장 생활비도 없어요. 제발 사장님께 말씀 좀 드려서 압류만이라도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주버님, 아니죠. 이젠 남이니까 아저씨라고 불러야 하나? 해고되신 건 횡령 때문이잖아요. 회사 돈으로 땅 투기 이자 막으셨다면서요. 그건 인과응보지 제 탓이 아니에요. 그리고 압류는 법원 결정인데 제가 무슨 수로 풀어요? 억울하면 변호사 사서 항소하세요. 야, 너 진짜 독하다.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법 타령이야? 네가 인간이야? 그러게 왜 남의 돈 무서운 줄 모르셨어요. 저는 제 돈 3,500만 원이랑 정신적 피해 보상금 회수하는 것뿐이에요. 더 할 말 없으시면 끊습니다. 그날 오후 아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집행관들이 희철이네 전셋집에 들이닥쳤다고요. 아빠는 그들의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신 거죠. 보증금 반환 채권에 압류를 걸고 집안 살림살이, 일명 빨간 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 압류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 꼴을 확인하고 싶어서 퇴근길에 희철이네 집 앞으로 갔어요. 이삿짐 센터 트럭도 아니고 용달차 한 대가 서 있고 희철이와 박 여사가 짐을 나르고 있더군요. 전세 보증금이 다 날아가서 쫓겨나는 모양이었어요. 희철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며칠 새 수염이 덥수룩하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쿠키야, 너 왔구나. 그래, 마음 돌린 거지? 우리 엄마 좀 봐줘. 지금 찜질방 가야 할 판이야. 내가 진짜 평생 너 발닦기로 살게. 제발 장인어른 좀 말려줘. 희철 씨, 착각하지 마. 나 구경 온 거야. 내 돈 떼먹으려던 사기꾼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똑똑히 봐두려고. 그리고 발닦게?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로봇 청소기가 훨씬 깨끗하게 잘 닦아. 너 진짜 피도 눈물도 없구나. 내가 너 사랑했던 건 진심이었다고. 사랑? 그 입으로 사랑 말하지 마. 넌 그냥 빚 갚아줄 호구가 필요했던 거잖아. 강남 아파트 공동명의?
그게 사랑이야? 그건 빨대 꽂는 거지. 그때 박 여사가 짐꾸러미를 들고 나오다가 저를 보고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시작했어요. 아이고, 저 독한 년. 시댁을 아주 풍비박산 내놓고 구경을 와?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내가 너 저주할 거다. 평생 시집 못 가고 늙어 죽어라. 아주버니, 저주요? 반사할게요. 그리고 하늘이 무서운 건 아주머니죠. 박 여사는 분에 못 이겨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지만 희철이도 지쳤는지 엄마를 부축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더군요. 형은 이혼당했어? 희철이가 툭 던지듯 말했어요. 형수가 형 회고되고 퇴직금 날리니까 바로 짐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어. 이혼 소송 건데 우리 집 진짜 박살났어. 이제 속이 시원해? 시원해. 아주 상쾌해.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네. 저는 미련 없이 차에 탔어요. 백미러로 보니 희철이가 용달차 옆에 주저앉아 고개를 파묻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게 제가 본 희철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어요. 들려오는 소식은 아주 가관이었죠. 박 여사는 화병으로 몸져 누웠다가 겨우 일어나서 시장 구석에서 나무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성격이 드세고 손님들한테 싸움을 걸어서 파리만 날린대요. 아주버니는 재취업이 안 돼서 대리운전을 시작했는데 술 취한 손님하고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를 들락거린다는 소문이 돌고요. 희철이는 낮에는 택배 상하차, 밤에는 배달 알바를 하면서 빚 이자를 갚고 있대요. 제 돈 3,500만 원은 아빠가 희철이 월급에 압류를 걸어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어요. 아마 완불하려면 3년은 좋게 걸리겠죠. 어느 주말 저녁, 아빠와 남대문 시장 단골 국밥집에 마주 앉았어요. 뜨끈한 순대국밥 2그릇에 소주 1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죠. 자, 한 잔 받아라. 우리 딸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 아빠가 따라주시는 소주잔을 2손으로 공손히 받았어요. 고생은 무슨요. 아빠 덕분에 인생 공부 비싸게 했죠. 사람 보는 눈도 키우고. 그래, 수업료 냈다고 쳐라. 3,500만 원. 걔한테 뜯길 뻔한 거 내가 다 받아내고 있잖냐. 원금 회수 다 되면 아빠가 이자 쳐서 너 줄게. 아빠 다 가지세요. 아빠가 채권 사느라 쓴 돈도 있잖아요. 전 그냥 그 사람들이 꼬박꼬박 돈 갚으면서 남의 돈 무서운 줄 뼈저리게 느끼는 걸로 충분해요. 아빠는 깍두기를 우적 씹으시며 껄껄 웃으셨어요. 역시 내 딸이다. 그릇이 커? 그깟 푼돈에 연연하지 않고. 근데 쿠키야, 똥차 가고 나니까 좀 허전하진 않냐? 허전하긴요. 오히려 속이 뻥 뚫려서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 말대로 똥차가 가면 뭐가 온다? 벤츠가 오지. 보고 말고. 맞아요. 저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도 했잖아요. 일도 잘 풀리고 주말엔 이렇게 아빠랑 국밥에 소주도 한잔하고. 이게 행복이죠. 남자야 뭐 나중에 진짜 제대로 된 사람, 아빠처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나타나면 그때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 급할 거 없다. 네가 빛이 나면 벌레들은 꼬이고 보석을 알아보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법이다. 이번에 꼬인 건 똥파리들이었고 다음엔 나비가 날아오겠지. 건배하자. 위기를 기회로 만든 우리 딸의 앞날을 위하여. 우리 아빠의 남대문 신화를 위하여. 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